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공기를 넣었습니다. 자, 얘를 눌러줄 거예요. 자, 눌러준다, 힘을 가해준다, 압력을 가해준다 라는 거죠. 자, 압력을 가해줬더니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힘을 뺐더니 기체의 부피는 늘어났네요. 자,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부력 실험할 때도 했었어요. 페트병에 이 스포이트를 넣고요. 이 안에는 공기를 조금 넣었죠. 힘을 가해주게 되면 어땠나요?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체 부피는 작아지게 되겠죠. 기체 부피는 작아지고 부력 작아지고 그리고 부력이 중력보다 작아져서 내려간다 라고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에 해당되는 법칙이 오늘 지금 할 거예요. 자,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물이 들어온다 라고 정도만 표현을 해줬는데요.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즉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릴 때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거를 그릴 때요. 거품을 이렇게 그린 거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셨네요. 자, 여기에 이제 보일 법칙이 들어갑니다. 자, 물속을 보게 되면은요, 물 표면으로 올수록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부피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 반대는 반대다라고 그랬죠. 자,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지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가 거품을 물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과자 봉지를 가지고 산행을 합니다. 자, 산행을 했더니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과자 봉지가 빵빵해졌대요. 자, 이 이유는요. 이제 산 위로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희박하다는 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공기가 없으면 공기의 압력, 즉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돌할 수 있는 입자 자체가 줄어드니까 때리는 힘이 약해지겠죠.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과자 봉지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압력이 높아질 때는 이 과자 봉지는 작아지게 됩니다.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봉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요, 과자 봉지가 빵빵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왔을 때는요, 원상복귀가 돼요. 자, 그 이유를 잠시 플래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풍선을 과자 봉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은 공기는 희박해진다 그랬죠. 이 빨간색이 바깥의 공기예요. 공기가 희박해진다, 공기 입자수가 줄어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공기 입자수가 굉장히 작아요. 충돌하는 횟수가 작겠죠. 즉 기압이 작아지게 되겠죠. 자, 기압이 작아지면은 이 풍선이 어떻게 되냐면 커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커지냐면은 충돌 횟수가 같아질 때까지 커지게 돼요. 얘도 공간 넓어지게 되면은 충돌 횟수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이 풍선의 크기는 이 커진 상태가 유지가 되겠네요. 만약에 비행기가 안은 풍선만 띄워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없는 곳까지.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늘어나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일단 내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보도록 할 텐데요. 압력에 따른 고무 풍선의 부피 변화. 이건 우리 실험실에서도 할 거예요. 감압 용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용기예요. 펌핑질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빠져나가면은 충돌하는 그 입자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충돌의 수가 작아지게 되고요. 기체의 압력, 즉 기압은 낮아지게 되겠네요. 그때 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압 용기 속에 공기를 다시 채워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볼 건데 일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용기 내부의 압력이 작아진다. 자, 압력이 작아지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충돌하는 게 또 줄어들고요. 감압용기와 고무풍선 속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고무풍선의 부피가 커진다. 그다음에 다시 요 뚜껑을 쬐끄만한 고무가 있거든요. 얘를 들어 올려주게 되면 밖에 공기가 다시 들어가게 돼요. 자, 들어가면은 다시 충돌의 수가 커지게 되겠죠. 압력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은 풍선 안에 기체가 들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액체가 들어있을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쪽에는 물풍선을 넣었고요. 한쪽에는 이제 기체를 넣은 상태예요. 파란색이 물풍선이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이 공기풍선이에요.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이에요. 자, 물풍선은 변화가 없고요. 지금 공기풍선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펌핑질을 해서 안쪽에 있는 이 통 내부의 공기를 빼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풍선의 크기 변화는 없지만 공기풍선의 크기 변화는 있게 되네요. 자, 위에 있는 그 고무를 올려서 밖에 공기를 집어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되죠. 조금 전에 봤던 그 플래시 영상이랑 동일한 영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빨간색은요, 조금 전에 감압 용기 속에 기체 분자라고, 기체 입자, 분자가 아니죠. 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요, 공기풍선 안에 들어있는 입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인위적으로 펌핑질을 해줘서 감압 용기 속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줄여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풍선도 킬게요. 풍선이 커졌죠? 지금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공기를 집어 넣어줄게요. 자, 공기를 집어 넣습니다. 개수 똑같아졌어요. 그랬더니 풍선이 다시 작아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했더니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온도가 일정할 때 주사기를 눌러 압력을 가하면 주사기 속 기체의 압력은 커지고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자, 이때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인데요. 기체의 압력 곱하기 부피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어떤 실험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떤 실험인지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결과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 속 기체의 압력이 2배가 되면은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기 속 기체의 압력이 4배가 되면은 공기의 부피는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즉, 얘랑 곱한 거는 똑같다. 얘 지금 2개 같죠? 만약에 기체의 압력이 8배가 되면 공기의 부피는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야지 111로 동일하니까요. 자, 이러한 관계를 즉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40리터일 때 압력은 1, 부피가 20일 때 압력은 2, 부피가 10리터일 때 압력은 4. 그런데 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것은 전부 다 몇? 40이 되겠네요. 4 곱하기 10, 2 곱하기 20, 1 곱하기 40. 그래서 부피 곱하기 압력은 일정하다. 즉, 이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네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일 법칙이라고 해요.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함을 알아내서 보일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영국의 과학자래요, 보일은.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일정한 온도가 일정한 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와 압력과의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네,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보일 법칙을 입자 모형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피스톤의 예를 들 건데요. 자, 지금 옆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 공간에 자동차 미니카를 놓고 이 미니카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미리 세팅을 해줘서 얘네들은 뭐 좌우 관계없이 앞뒤 관계없이 그냥 계속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피스톤이 있고요. 얘를 눌러주었어요. 자, 눌러주었다라는 거는 이 자동차들을 이 기체 입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눌러주었다, 자동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줄였다라는 거겠네요. 자, 줄이면은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충돌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압력은 증가되겠죠. 압력은 일정한 넓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크기니까요. 부피 감소하게 되겠죠. 자, 부피 감소, 압력 증가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반대 상황을 볼게요. 피스톤을 당겼을 때, 자, 자동차가 있는데 이 공간을 인위적으로 이번엔 넓혀준 거예요. 충돌하는 횟수는 감소하겠네요. 자, 감소하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부피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다라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할게요. 피스톤을 눌렀을 때 주사기 속 입체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고요. 가까워진다. 그리고 부피는 작아진다. 충돌하는 횟수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커진다. 반대는 피스톤을 당겼을 때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부피 커진다. 그리고 충돌하는 횟수 줄어든다. 기체 압력은 작아진다.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스스로 점검 쭉 해주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보일 법칙의 예시를 볼 건데요. 자, 이제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전에 플래시를 통해서 확인했었죠. 풍선은 올라가면은 계속 그 형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터진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입자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기압이라는 게 줄어들게 되고 부피가 커지는데 한없이 커질 수 없으니까 빵 터지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을 봤을 때요. 기압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되겠죠. 땅은 기압은 커지게 되고 부피는 작아지게 됩니다. 보일 법칙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인데요. 하늘에서와 그리고 땅에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도 조금 전에 풍선이랑 똑같아요. 하늘에서는 그냥 빵빵했던 페트병이 아래로 내려오면 쭈그러들었대요. 자, 그 이유는 땅으로 내려오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기체의 입자 개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충돌 횟수가 커지니까 기압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줄어들게 되겠네요. 쭈그러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표면은요. 압력이 여기는 바다니까 수압이라고 할게요. 물의 압력 수압이에요. 물의 압력이 얘는 작고요. 얘는 큽니다. 자, 글씨가 좀 안 보이죠? 밑에 적을게요. 조금 전에 글씨 혹시 안 보였을까봐 다시 적었고요. 자, 지금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바다 표면과 바다 깊은 곳을 보면은요. 바다 표면으로 올라가면은 수압이 작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작아지고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압력이 작아지면은 부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압력이 커지게 되면 부피는 작아진다. 그래서 모두 다 보일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되겠네요. 자, 수압 여기 다시 나와 있어요. 물의 무게에 의한 압력으로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커진다. 바다에서 수압은 물의 깊이가 10m 깊어질 때까지마다 1기압씩 커진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기포를 뿜을 때 점점 커지는 이유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잠수부가 내뿜는 기포는 수면에 가까울수록 수압이 낮아져 기포 속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 에어 쿠션이 들어있는 신발이네요. 자, 내가 눌러줍니다. 압력 커집니다. 부피 작아집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해서 그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 작아진다.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가스예요. 기체란 말이에요. 기체는 부피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시키면 부피가 작아지므로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다. 압력 커지면 부피 작아진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와 주사기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화장품 용기에 이 스포이트 부분을 눌렀어요. 자, 누른 거를 떼주게 되면 부피는 커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은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주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사기에 이 피스톤을 길게 빼주게 되면은요. 그리고 여기에 액체를 놓게 되면 액체가 빨아 올라가죠. 자, 이것을 지금 설명할게요. 자, 일단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압력 작아진 거는 계속 작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압력이 외부와 같아질 때까지 밖에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는 작아지게 되겠죠. 부피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액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들어가게 되고요. 부피가 작아지게 되겠네요. 요만큼 액체가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액체를 들어 올리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호핑볼. 볼에 이거 운동할 때 쓰는 공이죠. 여기에 앉게 되면 압력이 커지고요. 부피는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는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하임 리히법이래요. 음식을 참기다가 기도에 막혔을 때 이때 내가 압력을 가해줘서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은요.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 자체 기도의 압력은 커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확 밀어내는 힘 작용하겠네요. 자,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험실에서 그 보일의 법칙에 해당되는 실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볼게요.